안녕하세요, 일리쌤입니다. 네, 지금 9월 모의고사 보고 지금 잘 공부하고 계시죠? 오늘도 9월 모의고사 한 문제 가지고 공부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한 3개월 정도 전에 제가 다뤘던 속도와 거리 파트 내용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좀 추가를 해서 분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9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속도와 거리. 항상 나오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25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어김없이 출제가 됐다. 몇 번으로 출제되었냐면 11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를 먼저. 자, 우리 일단 스텝 1. 이게 내가 봤을 때 다시 붙이는 걸로 가야 될 확률이 높아요. 이거 아니고서는 이목을 이끌 게 없기 때문에. 스텝 1. 이제 조건 해석을 한번, 아니지. 문제 해석부터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구하려는 게 뭔지를 일단 파악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P와 Q의 가속도를 각각을 PQ를 구하시오. 요걸 물어봤다. 그렇지? 그래서 이 PQ가 뭔가 주어진 걸 봤더니 자, 수직선 위에 두 점에서 P하고 Q를 줬고요. 시각 T에 대해서 주어졌다. 그쵸? 시각 T는 항상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치? 그리고 X1은 이게 지금 P에 대한 거고 X1은 어때요?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 이렇게 주었고 q에 대해서는 어때요? x2는 그렇지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7t제곱 이렇게 줬다. 자 이랬는데 어떤 가속도 요걸 물어보냐 했더니 이때 이 pq는 q가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순간의 가속도가 구해달래. 요걸 지금 물어본 거다. 그쵸? 자, 그래서 하나씩 풀어볼 건데, 그 전에 일단 문제 해석을 한 번씩 하고 넘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봤을 때 위치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어떻게 같다라고 했을 때 t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올 거고, 이거에 대한 t에 대한 식 하나 나온 다음에 그때의 무엇을 구해야 되죠? 가속도를 구해야 되죠? 각각의 가속도를 구한다. 각각의 가속도를 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그러면 t에 대한 식으로부터 우리는 뭘 찾으란 이야기야? 그렇지. t가 얼마지? 위치가 같을 때의 t가 얼마지? 요거를 지금 찾아내라는 문제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각각의 가속도를 구해달라는 거니까 t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 전에 x를 미분하여서 미분 두 번 하면 되지? 미분하여서 가속도에 대한 식을 나타내는 게 첫 번째. 가속도식 나타내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t에 어떤 우리가 구했던 그 친구를 대입해 줘야겠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괜찮죠? 우리가 보통 원래 문제를 속도와 거리 이야기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많았었어요? 그쵸? 위치가 같을 때 많았고 그 다음에 함께 간 거리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 그런데 이번에는 가속도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가속도를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을 구할 수 있는지를 되게 정형적인 문제라서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항상 매번 다루는 문제니까 그래서 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스텝 2로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스텝 2 뭐 하기로 했지? 그렇지, 이제 풀이에요, 풀이. 실질적인 풀이고 우리는 풀이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다 짰어. 그렇지, 첫 번째
첫 번째 t에 대한 식을 근데 언제? PQ의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에 t에 대한 식을 찾기로 했죠. 그러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은 그렇지 t 세제곱 플러스 7t제곱 요렇게 식을 만들면 되겠다. 그럼 요거에 대한 3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새롭게 추가된 요소 정도는 t에 대한 n차 방정식 요거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 좋아. 계속 가볼게. 그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식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 요렇게 됐다. 그치? 그럼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t제곱에 t 마이너스 6 t 마이너스 6 요렇게 해놓고 t 마이너스 6에 t제곱 플러스 1은 0 을 만족하는 t는 뭐밖에 안 보여? 그렇지. t가 6이다. 요때밖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t가 얼마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었다. 괜찮죠? 아, 이게 멀리 있어가지고 분필이. 응. 이렇게 찾아낸 게 첫 번째에 대한 결과였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같아지는 순간에 대한 가속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각각에 해당하는 걸 미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x1에 해당하는 걸 미분을 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속도가 되겠다. p에 대한 거예요. p에 대해서 요거를 우리가 2번이라고 적자. 우리 잠시만 지우개 이거를 2번 이렇게 적고 p에 대해서 x를 미분하면 x1을 미분하면 우리가 v1이 되겠다. 자, 그거는 어떻게 된다? 미분 그냥 그대로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지? 그리고 V1을 또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죠. 이때는 2가 되겠네. 괜찮죠? 여기까지 됐다. 그치? 그 다음에 Q에 대해서도 한번 미분을 해봅시다. 얘를 미분하면 V2가 될 거고 제가 그러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4t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V2를 또 미분을 해야지 가속도가 만들어지겠다. 그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t 플러스 14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위치식으로부터 t에 대한 위치식으로부터 우리는 가속도까지 만들어냈어요. 됐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스몰 p와 q를 이제 진짜로 구해봐야 되겠네. 따라서 세 번째 스몰 p는 뭐였지? 그치? p에 대한 가속도니까 스몰 p는 a1이 t가 6일 때를 대입을 해달라 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얘는 그냥 상수함수였기 때문에 2 요렇게 나오게 되고 q는요. q는 a2에 해당하는 그때 t가 6일 때의 값이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면 그렇지. 마이너스 36 플러스 14니까 마이너스 22가 되겠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지. 근데 결국 물어보는 건 뭐였냐면 P 마이너스 Q였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정리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게 계산을 마무리를 져주면 되시고 자, 요렇게 된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 9월 모의고사에서 문제 해석과 풀이에 해당하는 그냥 되게 정형적이다 라고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는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왜 하냐면 우리 6월 모의고사 때 한번 볼게요. 이거는 사실 그 전에 모의고사 문제에서 발췌해서 보면 되는데 6월 모의고사를 지난번에 거를 본다면 몇 번 문제냐면 19번 문제. 25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서는 19번 문제에서 우리 1차 함수 기억나지만 2차 함수랑 1차 함수 이렇게 생겼던 거 이렇게 뭔가 만들어가지고 위치, 운동 방향 바뀌는 운동 방향 바뀔 때 이런 걸 물어봤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위치에 대한 뭔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치? 그 다음에 24학년도 때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야. 수능에서는 잠깐 내가 문제 한 번만 찾아오고 올게. 여기에서는
10번 문제에서 나왔거든. 10번 문제에서 PQ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때 PQ가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PQ의 거리. 거리에 해당하는 걸 뭔가 변화를 주기는 거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요렇게 지금 찾았단 말이야.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으로 알아. 맞는데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결국 이걸로 우리가 물어보는 건 맞는데 이 문제에서는 얘로 그냥 단순히 t를 구하는 데만 사용을 했다라는 거지. 단순히 t를 구하는데 그 t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n차 방정식을 사용했다. 약간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그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가 살짝 추가가 되었다 정도인 거지. 이거를 위치해 가지고 어렵게 장난을 치고 했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4학년도 9월 이거 지금 그때도 충격적이었잖아. 24학년도 9월에 몇 번이지? 11번 문제에서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장난을 쳤었다. 그치? 절대값으로 장난을 쳤었던 문제가 있었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정답률이 꽤 낮았고 이슈가 되었던 문제예요. 그리고 PQ에 대해서도 계속 오랜만에 물어보기 시작한 그런 첫 번째 문제였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 점점 어렵게 해서 PQ에 대해서 좀 물어볼 거를 그동안 어렵게 나왔던 거에 대해서 약간 핀트를 살짝 튼 것 같지 않니? 그치? 25학년도 이거 운동방향 바뀔 때도 내 기억에는 뭔가 방정식이나 고1에 해당하는 그런 요소들이 고1의 함수 알지 함수? 1차 함수? 고1에서 배우는 함수 이야기나 그런 뭔가 방정식에 해당하는 그런 요소들이 첨가가 됐어. 여기에서 뭔가 절대값이나 그런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놀기보다는 조금 걔네를 낮춰놓고 고1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조금씩 집어넣음으로써 오히려 원래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약간 정방향대로 정형화되게 가고 정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형화되게 가고 거기에 요소를 그 전에 배웠던 거 너가 그동안 공부를 고등학교 들어가서 조금 성실하게 했니?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좀 포인트들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번 11번 문제에서도 이렇게 t에 대한 n차 방정식 요런 조금 깊지는 않지만 요런 식으로 포인트를 좀 집을 만한 게 있지 않나? 그죠? 됐죠? 그래서 어떤 이 속도와 거리 안에서의 그 어려운 문제, 우리의 시험 범위 안에서의 어려운 걸 꼬아서 낸다기보다는 거기에서는 오히려 정형적으로 가고 그 안에서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과 결합해서 그동안 성실하게 공부를 했나라는 평가적인 위치로 그런 식의 방향으로 수능이 좀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물론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중요해.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졌던 나 고1 때 이런 개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했던 요소들이 살짝씩 나타나잖아. 그런 내용들을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 번씩 하고 그러고 지나가자라는 거죠. 그런 개념적인 내용들을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 강의를 한번 함께 들어보면서 우리가 남은 시간 한 50일가량 남았죠. 남은 수능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